저는 제가 디자인을 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다, 새롭다라는 말을 종종 들었고, 그런 말을 들을 때 가장 좋았기 때문에 제가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디자인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여러분들도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주제들이 머릿속을 떠다니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정리되지 않은 떠다니는 생각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 호기심과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 것입니다. 이게 해당 주제에 대한 개념 확장인데, 개념이 확장되고 확장되다 보면 사실 모든 주제들은 하나로 연결되는 만큼 완전히 관련이 없는 것들도 하나쯤은 맞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을 하는데 도움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평소에 항상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의식하고 있다가 떠다니는 확장된 개념들, 기존에 있던 개념과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만약 진행 중인 디자인 주제가 추락과 관련됐다면 중력 가속도를 가져오고 그 중에서도 9.8m/s라는 속도와 그리고 속도 그 자체, 그리고 중력이랑도 연관이 지어지고 소음이랑도 연결이 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소음의 확장된 부분도 추락과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된 것도 아닌 것도 아닌 무의식 중 남아있는 기억들이 있다면 디자인을 할 때 주제에 맞게 확장된 개념을 찾게 되고, 그것과 연결되고 또 연결된 개념을 디자인의 표현 재료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비슷한 예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말한 아이디어 확장 방법과 똑같습니다. 평소에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색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빨간 것 중에 사과가 있고, 사과는 맛있고, 맛있는 것 중에 바나나도 있고, 바나나는 길다는 것처럼 개념이 확장되면 주제를 이야기할 때 연결시킬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어릴 때 했던 두들갓이라는 게임인데, 처음에는 불, 물, 흙, 바람처럼 원소들만 있다가 불과 물을 조합해서 돌이 생기고, 흙과 물을 조합해서 풀이 생기고, 돌과 바람을 조합해서 모래가 생깁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방법은 기존의 것들을 조합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많은 재료가 있을수록 다양하게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1학년부터 디자인한 것들을 보면서 제가 말한 아이디어 도출 방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1학년 때 만든 포스터인데, 이때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다고 느껴서 0.25배속 생일 파티를 하고 싶다는 게 주제였고, 포스터에서 속도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주토피아에서 말을 느리게 하는 나무늘보가 생각났고, 그걸 적용시켜서 나온 디자인입니다. 이건 제가 1학년 때 만든 자화상인데, 공장에서 알바를 하다가 공장에서는 색테이프로 영역을 나누거나 무언가를 표시하는 데 쓰고, 포장하는 데 쓰는 테이프들의 조각이나 잘못 뜯어진 테이프가 바닥에 버려져서 붙어져 있었고, 그리고 다른 색들의 테이프끼리 겹치고 빛에 반사되는 것을 보고 입체적이고 유리 같다고 느꼈고, 제가 자화상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사람의 입체적이고 거울을 보는 듯한 주제와 잘 맞았기 때문에 사용 가능했습니다. 이건 제가 2학년 때 만든 늪지의 소년이라는 단편 소설로,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도시에서 클론 인간이 늪으로 도망쳐 왔고, 그 늪에는 모든 생명체를 흡수하고 분해하는 균사체가 있는데, 소년과 균사체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며 둘은 갈등을 겪지만 소년은 균사체의 도움을 받고 균사체는 소년을 이해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요약해서 디자인을 설명드리면, 균사체는 감각을 통해 신경으로 인간에게 말을 걸기 때문에 감각을 통한 언어인 점자를 사용했고, 균사체를 도형으로 설정해 원, 네모, 세모로 도형들의 배치와 크기로 균사체의 감정을 나타냈습니다. 전혀 다른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점을 도형이 모여 글자를 만들고, 점자의 일부가 한글로 보이게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바뀌게끔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문을 아카이브한 사이트를 제작한 곳으로, 제가 평소에 문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많았고 문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으로 제작한 웹 디자인입니다.
우리는 문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어서 정말 특이한 디자인이 아니면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문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계속 새로운 주제와 아이디어를 던져줍니다. 심지어는 저와 비슷하게 문에 대해 자세히 글을 쓰신 분들도 계시고, 해당 강의를 진행한 교수님도 문 사진을 아카이브한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문을 새롭게 보여주기 위해 제 머릿속 장면을 시각화했습니다. 크기와 개수에 따라 어떻게 보이는지, 색깔별로 모아놨을 때 그때는 또 어떻게 보이는지, 이건 문에 대한 개념이 많이 확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도 디자인으로 구현이 가능했던 예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 10년 뒤에 나올 책을 만드는 과제인데요. 10년 뒤에 책은 어떨지 생각하는 게 정말 어려웠는데, 책이라는 매체는 남을 것이고 디지털과 융합되어 기존 책에서는 볼 수 없었던 표현 방법이 추가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걸 나타내기 위한 시각 표현으로 올해 공개된 애플 비전이 생각났고, AR 기기를 착용하면 또 다른 모습이 보이는 책을 생각했습니다. 1학기 때 들었던 코딩 강의에서 코드 프로그램은 기능마다 단어의 색을 다르게 해서 구분하기 쉽게 하는데, 실제로 이미지나 동영상 팝업 창이 들어가는 부분에 해당하는 코드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 코딩과 미래 기술에 대한 지식이나 기억이 없었다면 표현하지 못하는 영역이었을 것이고, 더 많은 지식이나 기억이 있었다면 더 좋은 표현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으로 제가 사용하는 이 방법이 디자인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막혔다면 그걸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 것들이 한 가지 주제로 관통했을 때 주는 감동도 있다고 생각하여서 공유합니다. 내 생각을 구조화하는 것과 관찰,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주의를 가지면 어떤 주제라도 끝없이 확장 가능하고, 주제들이 연결되어서 디자인으로 표현 가능한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